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 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와 정청래 위원장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인 조배석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짧은 영상인데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탄핵 사유도 요점은 추려서 다시 제출한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마치 검찰이 공소장처럼 범죄가 되는 것처럼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게 8년 전 영상인데요. 네. 제가 한번 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일타 강사였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여봤는데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댓글도 완전히 이해가 잘 되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호평 일색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재구성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한 대목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2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형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었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루어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내란 죄를 뺐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긴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소영 의원이 적정한 예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전혀 않아요. 특히 좀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적정히 하나 또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다가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막 칼을 휘둘러서
죽일 뻔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뭐 경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 소송 소장에다가 집에 불 질렀습니다. 칼 들고 가족들을 해쳤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거 이혼 사유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 실수로 그 안에다가 이거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가정법원 판사가 물어봤어요. 이거 죄를 지은 게 이혼 사유라는 겁니까? 때린 거, 집에 불 지른 게 이혼 사유라는 겁니까? 당연히 뭐 죄가 되는지 마는지야 뭐 경찰 그다음에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겠지요. 때린 거, 집에 불 지른 거, 칼 휘두른 거, 약간 미쳐가지고 같이 살기 어려운 거,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 어쩌라고요? 죄자 한번 썼다고 폭행죄, 방화죄, 죄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폭행했습니다. 불 질렀습니다. 그냥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이 정리한 겁니다. 원래 재판부는 이런 걸 정리하게 돼 있어요. 쟁점을. 뭐 약간 실수로 죄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처리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라는 게 헌법재판 아닙니까?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이 난 것 같아요.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입시는 권성동. 잘하셨어요. 저는 그거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